찬 바람이 싸늘하게 창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늦가을의 새벽이었다. 서울 변두리,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연립주택의 작은 방 안. 박복래 할머니는 어김없이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이른 아침 뉴스 소리만이 방 안의 무거운 정막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나가 찬장에서 약봉지 한 줌을 꺼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걸음걸이였다. 젊은 시절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며 삼남매를 키워낸 고생으로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지만 항상 깔끔하게 다듬은 짧은 파마머리에선 단정함이 묻어났다. 안경 너머의 눈은 따뜻했지만 홀로 된 후 깊어진 외로움의 그늘이 때때로 스치고 지나갔다. 평소에는 시장에서 산 편안한 몸포 바지나 빛바랜 스웨터를 즐겨 입는 할머니였다. 혼자 차린 아침상은 늘 간소했다.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몇 조각. 수저를 드는 소리마저 크게 울리는 텅 빈 식탁에서 할머니는 또다시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에 잠겼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었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습관처럼 전화기 옆으로 다가갔다. 어여, 복내엠이냐? 잘 지내고? 멀리 시집간 딸이었다. 할머니는 애써 목소리를 밝게 하며 대답했다. 오냐, 나는 늘 똑같지 뭐. 니는 애들 잘 크고 서방은 별일 없고? 다들 잘 지내지, 엄마. 엄마는 뭐 필요한 거 없어? 김서방이 용돈 좀 보내드린다는데. 됐다, 딸아. 내가 뭐 필요한 게 있겠냐. 너희들이나 잘 살면 그게 효도지. 애들 학원비도 만만찮을 텐데. 괜찮다는 말, 늘 괜찮다는 말 뒤에는 삼키지 못한 걱정과 외로움이 씁쓸하게 남았다. 사업 실패 후 몇 년째 변변한 소식조차 없는 큰아들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고 직장 생활로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막내 아들도 안쓰러웠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앙상한 나뭇가지리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져 마음이 스산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소일거리 삼아 들르던 동네 노인정을 찾았다. 게시판 한쪽에 붙어있는 빳빳한 새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행복한 노후 설계, 오우 투자금융 전문가 초빙, 무료 금융 컨설팅 및 건강 강좌. 큼지막한 글씨 아래에는 원금 100% 보장, 월 복리 5% 확정 지급이라는 믿기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문구가 빨갛게 인쇄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평생 땀 흘려 돈을 벌어온 할머니에게 그런 조건은 허황된 소리처럼 들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혹시나 하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바라겠냐마는 혹시 큰애 녀석 빚 갚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신락 같은 희망 그리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할머니의 발걸음을 전단지에 적힌 강좌 장소 동네 복지관으로 이끌었다. 복지관 강당은 이미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대감과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다. 잠시 후 말끔한 감색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로 올라섰다. 자신을 오우 투자금융의 수석팀장 김민준이라고 소개한 그는 어려운 금융용어 대신 쉽고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가며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연을 이끌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고 중간중간 섞는 유머는 객석에서 여러 차례 웃음을 자아냈다. 박복래 할머니도 어느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특히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강좌가 끝나고 다과가 제공되는 시간, 김민준 팀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박복래 할머니에게 다가와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어머님, 오늘 강좌 어떠셨습니까? 혹시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없으셨는지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하는 듯 따뜻했고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아이고, 팀장님 덕분에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어쩜 그리 말씀을 재미나게 잘하십니까? 참말로 똑똑하신 분 같아요. 별 말씀을요, 어머님.
다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어머님, 평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제가 보기엔 연세보다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김민주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건강 이야기로 대화를 전환했다. 혈압이며 당뇨 수치까지 꼼꼼하게 묻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운동법에 대해 조언하는 그의 모습에서 할머니는 진심으로 자신을 챙겨주는 듯한 살뜰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김민주는 박복래 할머니에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아들처럼 다가왔다. 어머님, 이 근처에 볼일 보러 왔다가 어머님 생각나서 잠깐 들렀습니다라며 작은 영양제 세트를 건네기도 하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손주들하고 영상 통화도 많이 한다던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라며 할머니 댁을 직접 방문해 1시간 넘게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아이고, 팀장님, 이렇게 매번 신세만 져서 어쩐다요 라며 미안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텅 비었던 외로움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식들에게도 받지 못했던 세심한 관심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할머니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어느덧 김민주는 박복래 할머니에게 김 팀장이 아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도 김민주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중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작은 연립주택을 찾았다. 따뜻한 유자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은 김민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오늘 어머님께만 아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김민주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시유까지 한 뒤 말을 이었다. 저희 우투자금융에서 최우수 VIP 고객님들께만 극비리에 진행하는 단기 투자 상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수 없는 정보입니다. 원금은 당연히 100% 보장되고요. 어머님, 놀라지 마십시오. 월 수익률이 무려 5%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런 상품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월 5%? 할머니의 귀가 번쩍 뜨였다. 하지만 평생 푼돈을 아껴가며 정직하게 살아온 할머니에게 그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의심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으로 할머니가 물었다. 아니, 팀장님, 그렇게 좋은 걸 나 같은 힘없는 늙은이한테까지 알려줘도 되는 건가?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니고. 김민주는 할머니의 불안감을 읽었다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감히 어머님께 잘못될 상품을 권해드리겠습니까? 다만 이 상품은 워낙 조건이 파격적이라 다른 분들께는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과 저 딱 둘만 아는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김민주는 할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할머니는 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표정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 김 팀장님은 절대 나를 속일 분이 아니야. 이 기회만 잘 잡으면. 혹시 이걸로 돈을 좀 불려서 큰아들 녀석 빚 갚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이 할머니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정말로 원금이 보장되는 거 맞제? 나 같은 늙은이는 큰돈 잃으면 끝장이라. 그럼요, 어머님. 제 이름 석자와 저희 회사의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처음이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딱 300만 원만 한번 해보시지요. 한 달만 지나면 제가 오늘 어머님께 드린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결국 할머니는 김민준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장롱 깊숙한 곳 비단 보자기에 싸서 숨겨두었던 쌈짓돈 중 300만 원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김민주는 미리 준비해온 듯한 그럴듯한 투자 계약서에 할머니의 도장을 꼼꼼히 받아가며 연신 어머님, 이제 곧 웃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확히 한 달 뒤 할머니의 낡은 통장에는 오투자금융이자라는 명목으로 15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혔다.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벼보았다. 정말로 약속된 돈이 들어온 것이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조각의 의심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김민주는 이제 할머니에게 단순한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의 암울했던 노후에 한 줄기 빛을 내려준 구세주처럼 여겨졌다. 이자가 입금된 며칠 후 김민주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까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어머님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성공적으로 내디뎌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정말 죄송하게도 이런 좋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투자하시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용돈도 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투자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권유했다. 할머니는 이미 한번 성공이라는 달콤한 맛을 본 터라 이전만큼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조바심마저 들었다. 결국 할머니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얼마 되지 않는 정기 예금을 모두 해지하고 이런저런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총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했다. 그것은 할머니에게 평생 모은 재산의 거의 전부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김민주는 이전보다 훨씬 두껍고 복잡해 보이는 서류 뭉치를 내밀며 할머니의 서명을 받았다. 서류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알 수 없는 금융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할머니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김민준의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이자를 확인하시면서 행복하게 웃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자신감 넘치는 말만 굳게 믿을 뿐이었다. 돈이 오고 간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정말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큰아들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손주들에게 새 옷과 장난감을 사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주말이 되어 오랜만에 대학생 손녀 박지입새이 할머니 댁을 찾았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맛있는 간식을 내주며 평소보다 더 살갑게 대했다. 지민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조금 낯설었지만 이내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던 중 방 한 구석 안방 장롱 위에 놓인 빳한 서류 봉투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다. 겉봉투에는 오후 투자금융 VIP 고객님 전용 계약서라는 금박 글씨가 박혀 있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투자금융이라니? 혹시 무슨 투자 같은 거 하셨어요?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이어 약간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냐, 우리 똑순이 손녀 왔구나. 우리 지민이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려고 할미가 요즘 돈 좀 굴리고 있다. 조만간 큰 돈 들어올 기다. 지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류 봉투 안의 내용물을 꺼내 찬찬히 살펴보았다. 계약서 첫 장에는 원금 100% 보장, 월 복리 5% 확정 지급, 비과세 특별 상품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민은 경제학과 수업에서 들었던 높은 수익률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오우 투자금융이라는 회사를 검색해 보았지만 제대로 된 회사 홈페이지는커녕 주소나 연락처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찾기 어려웠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사 수신행위 피해 사례들을 검색해보자 할머니가 받은 계약서와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한 내용의 사기 수법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지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한테 접근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이 김민준이라는 사람,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맞아요? 할머니, 혹시 이 사람한테 돈 주신 거예요?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할머니는 지민의 말에 얼굴이 벌개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가 뭘 안다고 어린 것이 함부로 아는 체를 하고 짓거리 쌌노. 우리 김 팀장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런 막말을 해. 네 불쌍한 할미 생각해서 특별히 좋은 기회 주신 고마운 분한테 사기꾼이라니 당장 그 말 취소 못하겠나. 할머니의 격하고 단호한 반응에 지민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더 이상 말을 이어봤자 할머니의 화만 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속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지민은 할머니 몰래 김민준의 이름과 회사 이름이 적힌 서류들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러 장 찍어두었다. 할머니와 지민 사이에는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고 어색한 공기만이 무겁게 흘렀다. 지민은 그날 밤 할머니 댁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며칠 동안 박복래 할머니는 애써 지민의 말을 잊으려 노력했다. 어린 것이 뭘 알겠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지. 우리 김 팀장님은 절대로 나를 속일 분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그렇게 되뇌었지만 한번 피어오르기 시작한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지민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인터넷에서 봤다는 사기 사례들이 떠올라 뒤척이기 일쑤였다. 김민준에게 직접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 수십 번을 망설이던 바로 그 차에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 마침 정말 잘 됐습니다. 지금 저희 VIP 고객님들 대상으로 평생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마지막 특별 상품이 나왔는데 자리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께 가장 먼저 이 귀한 소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번 기회만 제대로 잡으시면 정말 평생. 김민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다급하게 할머니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이번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만 하면 평생 연금처럼 돈이 나올 것이라고 속삭였다. 박복래 할머니는 이미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투자한 상태였다. 더 이상 내놓을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만 성공하면 큰아들 녀석 빚도 갚아주고 남은 우리 식구들 평생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유혹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거세게 흔들었다.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 기회마저 놓치면 나는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은 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할머니의 마음은 갈대처럼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박지민은 할머니 댁에서 가져온 서류들과 스마트폰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들고 곧장 아버지, 할머니의 막내 아들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지민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며 요즘 그런 전화 많이 온다더라. 그래도 내 할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인데 허투루 쓰셨겠냐.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어머니의 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지만 역시 내 할머니 고집을 누가 꺾겠니. 그리고 설마 사기당하셨겠어? 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였다. 지민은 가족들의 무관심과 안일함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결국 지민은 혼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를 들고 직접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김민준의 OO 투자금융 사무실이 있다는 곳은 서울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위치한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낡은 오피스텔 건물 7층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 끝쪽에 OO 투자금융 고객상이라고 아크릴판에 조악하게 새겨진 작은 간판이 보였다. 하지만 육중한 철제 방화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민은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하고 귀를 대보았지만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사무실 내부는 텅 비어 있는 듯했다. 책상 서너 개와 의자 몇 개만이 어지럽게 놓여 있을 뿐 수십억 원의 고객 자금을 운용한다는 금융회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허술한 풍경이었다. 지민은 등골을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곧장 근처 PC방으로 달려가 노인 대상 금융사기 수법, 유사 수신행위 처벌 사례, 오후 투자금융 피해자 등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인터넷 게시판과 뉴스 기사들을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박복래 할머니가 겪은 일과 너무나도 유사한, 아니 거의 똑같은 사기 수법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고수익 보장 미끼 상품 주의보, 강남 일대 불법 사금융 조직 검거, 피해자 대부분 60에서 70대 노년층, 비밀 유지 강요 후 잠적. 모든 것이 김민준의 행동 패턴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일치했다.
지민은 프린터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관련 기사와 피해자들의 절규가 담긴 글들을 떨리는 손으로 끌어모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할머니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생각에 희미한 희망도 보였다. 그날 저녁 지민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박복래 할머니 앞에 한 움큼의 프린트물들을 펼쳐놓았다. 할머니, 제발 이것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이 당한 거랑 할머니가 지금 겪고 계신 거랑 똑같잖아요. 이 김민준이라는 사람, 처음부터 할머니 돈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박복래 할머니는 처음에는 지민의 말을 강하게 부정하며 외면하려 했다. 오히려 어디서 함부로 그런 흉측한 종이 쪼가리들을 들이미는 게냐, 당장 치우지 못할까라며 역정을 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산처럼 쌓인 수많은 피해 사례들과 사기꾼 일당 검거, 피해액 수백억 원이라는 굵은 글씨의 신문기사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할머니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듯 점점 더 창백해져 갔다. 손녀의 눈물 어린 간절한 호소와 눈앞에 펼쳐진 냉정하고도 잔인한 증거들 앞에서 할머니는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아니다. 절대로 아닐 것이다. 우리 김 팀장님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은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휴대폰을 꺼내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에는 그렇게 살갑게 받던 전화였건만 어찌 된 일인지 신호음은 한참 동안 하염없이 이어졌지만 그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시도한 끝에야 겨우 통화가 연결되었다.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다급하게 외쳤다. 김 팀장, 아니 김민준 씨, 당신 대체 누구야? 내 돈, 내가 당신한테 맡긴 내 피 같은 돈 어떻게 된 거냐고 어서 말해봐.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만이 흘렀다. 이윽고 들려온 김민준의 목소리는 이전의 다정함과 따뜻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싸늘하고 냉소적이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았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 투자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약속을 어기시고 그렇게 일을 시끄럽게 만드셨으니 이제 어쩔 수 없게 됐네요. 투자금 회수는? 글쎄요, 저도 이제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바쁜 사람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전화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매정하고도 차갑게 끊겼다. 그 순간 박복래 할머니의 세상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돈, 자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마지막 간절한 희망, 그리고 외로운 노년의 따뜻한 아들이라 굳게 믿었던 사람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할머니의 연약한 어깨를 강타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다. 지민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앙상한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함께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방 안에는 할머니의 처절한 절규와 함께 늦가을 밤에 스산하고 차가운 공기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다음 날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얼굴로 박복래 할머니는 지민의 부축을 받아 집 근처 경찰서로 향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에서 경찰서 문턱을 넘을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경찰서 민원실 한쪽에 마련된 상담실에 앉아 젊은 경제팀 형사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동안 할머니의 눈에서는 지난밤부터 멈추지 않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주름진 손으로 연신 눈가를 훔쳐냈지만 눈물은 말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젊은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꼼꼼하게 기록했지만 어르신, 요즘 이런 수법의 금융사기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전부 되찾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말은 이미 갈갈이 찢어진 할머니의 가슴에 또 하나의 깊고 시린 비수처럼 꽂혔다. 수사가 진행되는 몇 달 동안 박복래 할머니는 삶의 모든 의욕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처럼 지냈다.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잦았고
밤엔 김민준의 배신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악몽에 시달리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한순간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다. 자책감과 허망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이 검은 파도처럼 수시로 밀려와 할머니를 괴롭혔다. 내가 어쩌자고 그런 천하의 사기꾼 놈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이 꼴이 되었을까?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은 내 피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다니. 이제 무슨 낯으로 자식들 얼굴을 보고 또 하늘에 계신 영감님을 뵌단 말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회와 자책은 마치 끝없는 어둠의 터널처럼 느껴졌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시골에서 달려온 막내 아들과 울산에서 올라온 딸은 망연자실하여 넋이 나간 할머니의 모습에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차마 할머니를 원망하지 못하고 그저 따뜻하게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다. 특히 지민은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할머니 곁을 지키며 말동무가 되어주고 함께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게 했다. 가족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할머니의 앙상했던 얼굴에 아주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간 어느 날, 담당 형사로부터 김민준을 포함한 사기 조직 일당 대부분이 검거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빼돌린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후였고, 할머니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는 암담한 소식도 함께였다. 할머니는 잠시 허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처음 경찰서 문을 나설 때부터 돈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이미 접었는지도 몰랐다. 다만 그 악마 같은 사기꾼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은 위안을 삼을 뿐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옛말처럼 박복래 할머니의 마음속 깊고 시린 상처도 아주 느리지만 아주 조금씩 희미하게나마 아물어갔다. 물론 예전처럼 사람을 쉽게 믿지는 못하게 되었고 낯선 사람의 과도한 친절에는 일단 경계부터 하고 보는 습관이 생겼다. 하지만 절망의 깊은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지민의 손을 잡고 가끔 집 근처 공원 산책을 나섰고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경로당에도 다시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도는 4월의 어느 맑은 날, 경로당 마루에 둘러앉아 다른 할머니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박복래 할머니는 문득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아팠던 경험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거나 혹은 이미 당한 다른 노인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내가 참말로 정신 빠진 바보 같았지라우. 그래도 이 이야기가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란가 싶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하는 말인데, 누가 와서 공짜로 뭘 준다고 하거나 앉아서 쉽게 큰 돈 벌게 해준다고 하면 절대로 믿지들 마시우. 세상에 그런 공짜는 없는 법이더라고. 달콤한 곶감 뒤에는 꼭 무서운 독이 숨어있는 법이라는 걸 내 뼈저리게 깨달았지라우.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자식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상의들 하시우. 나처럼 혼자 끙끙 앓다가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 없도록 말이여. 할머니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단단함과 깊이가 느껴졌다. 이야기를 듣던 다른 노인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가만히 훔치기도 했다. 그날 박복래 할머니는 자신의 쓰라린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문득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앙상하기만 했던 길가의 벚나무 가지에는 어느새 연분홍 꽃망울이 수줍게 피어나 봄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따스한 봄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비록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삶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곁에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소중한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마음 한구석에 깊게 펜실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가 조심스럽게 연두빛 싹을 틔우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직 새는 울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선 아주 작은 새 한 마리가 희미하게나마 다시 지저귀기 시작하려는 듯 세상은 고요하지만 따뜻한 봄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